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제 19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개정 과목별 분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23개의 분계를 넣어놨는데요.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93쪽이 되겠고요.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상품 10만원을 매출하고, 여러분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의 상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금은 줄쳐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로 봤다. 이 타인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타인을 다른 말로 동점이라고 합니다. 동점. 타인이 발행한 수표, 제3자가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통화 대용증권으로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되겠네요. 현금 10만원? 10만원? 좋아요. 100만원인가요? 10만원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줄쳐요.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여러분 자기압수표는 정액수표가 있죠. 정액수표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가 있고요. 부정액 수표도 있지요. 자기압 수표도 통화 대용증권으로서 현금이 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50만원. 대금은 자기압 수표도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됐습니다. 대변의 현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부상의 현금은 5만원인데요. 자, 장부상에는 현금이 5만원입니다. 이 말은 현금 출납장상에는 현금이 5만원인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실제 금고에 있는 실제액은 45,0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현금 출납장상에는 현금이 5만원이죠. 여러분 현금 출납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가 현금 출납장이잖아요. 그 장부상에는 5만원이면 금고에도 5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금고에는 45,000원이니까 얼마가 부족합니까? 현재 5,00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5,000원이 부족하다고 잡손실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장부상에 있는 금액과 실제 금액이 불일치할 때는 일단은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 현금 과부족은 잔액이 차변에 남을 수도 있고 대변에 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왜 금고에 돈이 5,000원이 부족한가를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돈은 주로 비용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판명이 안 되면 부족한 금액은 기말 결산 시까지 판명이 안 되면 잡손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3번, 4번, 5번이 연결됐습니다. 4번 보세요. 이외 현금 부족의 5,000원이 지금 부족한 5,000원이 왜 부족했는가 했더니 3,000원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기장이 누락된 걸로 판정됐어요. 여러분 보험료 3,000원을 지급했을 때는 금고상에 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장부상에 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장하지 않은 걸로 판명됐으니까 3,000원을 추가로 기장해야 되겠죠. 보험료가 나간 걸로. 이미 금고에서 보험료 3,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보험료라고 하는 장부상에 기장을 안 한 것으로 판명됐으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5,000원 중에서 3,000원이 판명됐으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대변에 소멸됩니다. 5,000원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3,000원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판명이 안 됐죠? 2,000원이 판명이 안 된 건 뭘로 하느냐? 잡손실입니다. 거기 보세요. 5번. 현금 부족의 5,000원 중에서 2,000원은 결산 시까지 원인이 불명이다. 돈이 2,000원이 부족한 것이 기말 결산 시까지도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이 부족할 때는 2,000원만큼 뭘로 처리한다고요?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대변에 가서 소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7번, 8번하고 연결됐습니다. 6번, 7번, 8번 연결됐습니다. 6번. 자, 6번은 장부상의 현금은 얼마입니까? 역시 5만원이죠. 그런데 금고상에는 6만원이 있습니다. 현금 출납장에는 잔액이 5만원인데 금고에는 6만원 있으니까 장부상에 있는 금액과 실제 현금액이 실제액이 불일치할 때는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하는데요. 어땠습니까? 현금이 잔고가 더 많죠. 금고상에. 그러면 자산의 증가 차변의 현금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잡익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일단은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현금 과부족. 그러면 왜 금고에 돈이 만원이 많은가 하고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7번 만원 중에서 3천원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천원은요 수수료를 받았으면 금고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장부에 돈이 들어왔다고 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니까 3천원은 뭘로 판명되느냐? 수수료 수익입니다. 수수료 수입,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으니까 수수료 수익으로 기장하고요.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3천원만큼. 그리고 원인이 판명이 안 되는 건 뭘로 하느냐?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거기 8번 보세요. 이외 현금 과잉액 만원 중에서 7천원은 기말 결산 시까지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잡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은 차변에 7천원만큼 없어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론을 얻었나요? 이렇게 현금 시액이 부족하면 대부분이 비용으로 판명되고요. 대부분 현금 실제액이 과잉되게 되면 대부분 수익으로 판명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기말결산 시까지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현금이 부족할 때는 잡손실, 현금이 과잉될 때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입니다.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와 당좌 차월 계약 한도 500만원을 맺고 현금 300만원을 예금하다. 여러분 당좌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에서는 많은 현금을 결제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수표를 발행하거든요. 그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당좌 수표입니다. 그러한 당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거래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것이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좌 예금이 만약에 은행에 500만원 있는데 500만원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예금 잔고가 부족해서 부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은행과 계약을 맺습니다.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것을 당좌 차월 계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당좌 차월 계약이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당좌차월 계약이라고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당좌대월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당좌차월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는데, 우선 500만 원을 얼마를 예금했나요? 300만 원을 예금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나갔죠. 지금 당좌차월 계약 500만 원을 맺었다는 것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행에 얼마 예금했죠? 300만 원 예금했으니까 현금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당좌예금 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되겠죠. 300만 원. 그러나 나는 300만 원뿐만 아니라 500만 원까지 추가로 발행하니까 결과적으로 800만 원까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800만 원까지 발행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부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영업용 비품 7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출처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당좌 수표인데요. 여러분 당좌 예금이 차변에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예금한 거고요. 당좌 예금이 대변에 있으면 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기업에서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비품 얼마를 구입했느냐? 70만 원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비품 70만 원. 그리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당좌 예금이 차변에 있으면 은행에 예입한 것이고 당좌 예금이 대변에 있으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했지요. 그런데 당좌 예금은 8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 상품을 200만 원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차변에 상품 200만 원.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런데 은행에 당좌 예금이 얼마밖에 없느냐? 얼마? 8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를 초과했다는 거예요? 120만 원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했을 때 이건 뭘로 처리하느냐? 당좌 차월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은행에 얼마 빚졌다는 겁니까? 120만 원을 빚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한국 상사로부터 판매 대행 수수료 150만 원을 받아가지고 당좌 예금했다. 여러분,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뭘로 처리하냐? 수수료 수익이죠. 대변의 수수료 수익입니다. 수수료 수익 15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을 은행에다가 예금했죠. 150만 원 수수료 받아가지고 당좌 예금했는데 은행에 빚진 게 얼마가 있었어요? 당좌 차월.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수표 120만 원 있었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당좌 차월을 갚으니까 부채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만 원은 뭐가 될까요? 당좌 예금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은행에다가 150만 원만큼 당좌 예금을 했는데 이미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한 120만 원 당좌 차월이 있었으니까 당좌 차월이라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 감소로서 차변에 당좌 차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13번 현금 80만 원을 은행에다 정기 예금했어요. 그런데 예금 기간이 6개월입니다. 이렇게 6개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뭘로 할까요?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자, 8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으니까 현금 나갔죠? 대변에 현금 80만 원. 80만 원을 정기금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뭘로 처리한다? 단기 금융상품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거기 해설 나왔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표준개정 과목은 단기 금융상품이다. 뭐 정기금 해도 되지만 표준개정 과목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연결됐습니다. 이후 정기예금 6개월짜리가 만기가 되어 원금 8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현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8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이 만기가 돼서 찾아왔으니까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80만 원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15번 시장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건 증권회사를 통해서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수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죠. 시장성이 있는 주식 150만 원을 단기 투자 목적입니다.
일시 투자 목적으로 수수료 4만 5천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154만 5천 원이 나갔고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뭘로 처리합니까?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요. 이러한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는데 매입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매입할 때는 원가에 포함시키지만 이러한 단기 매매증권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뭘로 하느냐?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시장성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고요. 이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은 16번과 연결됐습니다. 자, 이외에 취득한 주식이죠. 단기 매매증권 원가가 얼마입니까? 150만 원의 주식을 200만 원에 팔고 대금은 모두 현금 받다. 그럼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200만 원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 시장성 있는 주식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원가가 얼마였죠? 150만 원.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팔고 50만 원 이익 생겼죠? 이걸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즉 영업의 수익, 기타 수익에 들어갑니다. 영업의 수익인 기타 수익에 들어간다. 시장성 있는 주식 단기 매매증권을 원가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이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원가 이하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손실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17번도 연결이 됐네요. 이외 주식을 150만 원 주고 취득한 단기 매매증권을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100만 원 되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원가로 150만 원이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그러면 50만 원 손해봤으니까 이것이 뭐가 될까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이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연결됐는데요. 이러한 단기 매매증권을 말이죠.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거기 장부가가 장부상에는 원가가 100만 원짜리 시장성 있는 주식을 결산일에 평가해서 공정가치가 얼마가 됐나요? 110만 원 됐습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장부상에는 100만 원인데 공정가치라고 하는 건 시장가치를 말합니다. 시장가치가 110만 원이니까 가격이 10만 원만큼 상승했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10만 원이 증가되고요. 이것이 10만 원만큼 이익 생긴 걸 뭐라고 하느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장부가 100만 원의 시장성 있는 주식은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95만 원으로 하락했네요.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은 100만 원짜리가 공정가치가 95만 원으로 하락했으니까 가격이 5만 원 떨어졌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이것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15만원 비용의 발생이 되겠죠. 네. 20번입니다. 소유 채권.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35,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현금이 되겠고, 이때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뭐가 된다?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도 영업의 수익, 기타 수익이 되겠고요.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9만원을 현금 받다. 배당금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9만원, 대변에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되겠네요. 22번. 상품 15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자, 여러분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그러면 22번. 상품을 매입하게 되면 차변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22번. 상품을 15만원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15만원이죠. 그런데 이때 상품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인수님 5천원을 어떻게 되느냐? 원가에 포함시키니까 상품이 15만 5천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15만원을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님 5천원 별도로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하겠는데 3분법으로 하게 되면 상품이 아니라 뭐가 된다? 매입이 되고요. 반대는 상품을 팔게 되면 뭐가 된다? 매출, 이렇게도 처리한다는 것.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는 데 들어가는 운임은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을 별도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3번 되겠네요. 유효 상품에 대하여 매입의 하자가 있어서 3만원을 애누리 받다. 여러분 줄쳐요. 매입 애누리 내가 물건을 사왔는데 매입한 물건 중에 하자가 있어서 3만원 애누리 받다. 애누리를 받는 걸 뭐라고 한다?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다시요. 매입한 것 중에 하자가 있어서 애누리를 받았다. 매입 애누리. 만약에 매입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거래처한테 반품시킨 건 뭐냐? 환출이 됩니다. 환출. 그러면 내가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15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 15만원 중에서 3만원을 애누리 받았으니까 그만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됩니다. 내가 15만원을 다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3만원만큼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가 됩니다. 역분개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상품 중에서 대변에 상품 3만원이 나간 걸로 역분개를 시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애누리를 받았다. 매입 애누리는 역분개를 시키면 매입 애누리 받는 것만큼 부채라는 외상 매입금이 감소되고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이 되겠네요. 24번하고 25번은 연결된 건데요. 원가가 10,000원짜리 상품을 15,000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상품이 얼마짜리가 나갔나요? 10,000원짜리가 나갔죠. 얼마에 팔았나요? 15,000원에 팔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그런데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0원 이익 생겼죠. 상품 매출 이익입니다. 상품 매출 이익이 5,000원이 생긴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이니까 이런 것들은 혼합거래가 되는 겁니다. 혼합거래이면서 복합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데 25번하고 연결됩니다. 이후 외상으로 매출한 것 중에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1,500원이 반품되오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 매출한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반품되어 왔습니다. 환입됐어요. 환입. 그러면 1,500원어치가 환입됐으니까 내가 외상 매출금을 받을 수가 없겠죠. 1,500원어치.
그러면 1,500원에 대한 원가는 얼마냐? 원가는 50% 이익 생겼으니까 원가는 상품 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상품만큼 1,000원만큼 역분기를 시키고 환입됐으니까 들어오겠죠. 원가로. 그리고 500원 이익 생긴 거 500원만큼은 상품 매출이익이 감소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원가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으니까 50% 마진을 붙였어요. 그쵸? 그런데 외상으로 팔았는데 외상으로 매출한 것 중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품되어 왔다니까요. 다시 들어온 걸 뭐라고 그래요? 환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1,500원어치가 환입됐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다고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매가가 1,500원이니까 원가는 50%니까 1,000원만큼 원가로 상품이 줄어들고 500원만큼 매출이익이 환입됐으니까 매출이익이 감소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 26번부터는 다음 시간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